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경재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신호 처리 응용에 해당하는 통신 신호 처리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을 좀 더 심화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스칼라가 버나드 스칼라가 저자인 이 원서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꼭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과목이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오랫도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노트를 준비하셔서 이 판서 노트 따라가시면서 제가 노트하는 내용들, 강의하는 내용들을 따라가시면서 거기다가 직접 노트를 만드시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챕터 1은 여러분들 신호미 시스템과 디지털 통신,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교과목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그리고 신호미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샘플링 시어리엄, 그 다음 우리가 확률 이론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확률 분포에 대한 이해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그리고 통신의 기본적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챕터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Signals in Spectra라고 나오고요. 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갑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프로세싱, 신호 처리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디지털 통신 신호 처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왜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하느냐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도대체 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들을 다루게 되죠? 우리가 신호미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시그널스,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우리가 전자 회로를 통해서 혹은 어떤 집적된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날로그 시그널들에 비해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아날로그 시그널에 비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들은 다시 생성하고, 그렇게 그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다시 생성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호를 왜곡시키는 그런 원천들이 있는데요. 디스토션이라는 거는 왜곡한다는 얘기죠. 신호의 왜곡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통신에서 non-ideal한 그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노이즈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노이즈는 어느 시스템에서나 전자 시스템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서멀 노이즈, 우리가 열에서부터 오는 그런 서멀 노이즈가 존재합니다. 아니면 다른 시그널로부터 오는 인터피어런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non-ideal한 frequency transfer function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신호미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이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하다 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했죠? 어떤 XT라는 시스템이 그 입력 신호가 있을 때 LTI 시스템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어떤 HT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는 그런 시스템을 지나서 그래서 새로운 시그널이 받아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통신 시스템도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 역시 우리가 HT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는 채널이 존재하고요. 그 채널을 거쳐서 이걸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통신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채널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또 왜곡되는 원천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서멀 노이즈가 끼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가 도착하죠? 수신 시그널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통신 신호를 수신단에서 우리가 디텍션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채널, 예를 들어서 무선 채널이면 이런 시그널들이 여러 경로들을 거쳐서 전파가 도착하겠죠? 그거에 만들어지는 우리가 채널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신단에서 서멀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멀 노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노이즈가 더해져서 수신단에 들어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가 만약에 무선 채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광 신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옵티컬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광 신호는 어떻게 돼요? 보통 보낼 때 빛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온오프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온오프 모듈레이션을 보내서 그렇게 통신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광통신은 굉장히 채널 관점에서는 디스토션 없이 보내진 신호가 거의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죠. 즉 예를 들자면 우리가 채널 자체가 HT가 임펄스로 주어진다 라고 하면 디스토션이 없는 거죠. 왜곡되는 신호들이 없이 보낸 시그널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YT가 어떻게 정의 되죠? YT가 HT와 XT의 컨볼루션 형태로 정의가 될 테니까 결국에는 임펄스를 보냈을 때 그대로 임펄스가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이죠. 그런 채널이죠. 그런 채널의 경우에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왜곡 없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토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디스토션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즉 우리가 이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 t에서 ht가 임펄스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프레이 트랜스폼 기억나나요? 그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우리가 주파수 영역 F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HF는 어떻게 표현돼요? HF는 우리가 이렇게 전체 시그널, 전체 F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평평한 이런 시그널이 플랫한 시그널이 오게 됩니다. 이런 플랫한 값을 가지는 채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XF란 놈을 곱해주죠. 컨볼루션은 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컨볼루션이 곱으로 바뀌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됩니까? 시노미 시스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했기 때문에 HF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XF랑 YF 그렇죠? Y 시그널의 주파수 영역 표현은 이 HF에다가 XF를 그대로 곱해져서 오는데 즉 YF가 바로 XF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노이즈가 없을 때 우리는 채널이 임펄스가 되면 디스토션 없이 들어오는 채널이 되고요.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토션의 소스는 첫 번째 넌 아이디얼한 얘는 아이디얼한 케이스죠. 이 경우는 우리가 아이디얼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 옵티컬 그런 채널 그렇죠? 광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이디얼한 채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무선 통신에서는 HT가 실제로 임펄스가 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벽을 막고 아니면 왜곡돼 가지고 여러 개의 시그널들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채널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또 있는 것이 뭐예요? 디스토션의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실제로 끼게 되고요. 노이즈를 또 어떻게 우리가 노이즈를 없앨 수는 없죠. 노이즈는 랜덤하게 실제로 원자 단위에서 전자가 열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그런 서멀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이즈를 없앨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극복할 수 있는 파워의 크기로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세기의 시그널들을 보내서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시그널을 갖다가 찾을 수 있겠죠.
여기 물론 여기 NT가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들어야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채널에 대해서 다시 보면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HT,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HT와 XT의 우리 컨볼루션은 결과적으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뭐가 된다 그랬죠? YT가 우리가 HF의 XF 형태로 주어지고요. 따라서 HF가 이렇게 아이디어란 케이스면 보내는 시그널이 F단에서 봤을 때, F축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이 어떤 밴드위스를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다. 얘가 XF다. 라고 하면 그러면 HF가 아이디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HF가 아이디얼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지는 시그널 어떻게 돼요? 받는 시그널에서 봤을 때 YF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YF도 똑같이 HF 곱해져서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얘가 YF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디얼한 케이스에서의 받아진 시그널이 디스토션 없이 보내진 XF, X의 시그널이 Y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넌 아이디얼한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이디얼한 케이스가 될 거고요. 넌 아이디얼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HT 자체가 임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HF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HF가 비교를 하자면 HF 자체가 이제 채널이죠. 그 채널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죠. 그 채널 자체가 이런 왜곡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XF를 우리가 보내더라도 어떻게 되죠? 실제로 받아지는 시그널은 왜곡되어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YF가 어떻게 되죠? 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XF, 우리가 HF가 이렇게 왜곡된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어진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얘가 YF가 돼서 실제로 원래 오리지널 XF하고 다른 시그널이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복원을 했을 때 원래 보낸 시그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디텍션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크게 신호를 왜곡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채널이었고 두 번째는 노이즈다. 노이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채널의 영향이 어떻게 우리가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에서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렇게 전송된 시그널들은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로 전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들을 수신단에서 굉장히 작은 시그널이 받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증폭을 해야 됩니다. 증폭기를 거쳐서 수신단에서 항상 증폭을 해줘야 되죠. 그 시그널을 갖다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호를 증폭해 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폭을 하면서 아날로그 시그널들은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 시그널들은 그 증폭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증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왜곡된 시그널도 같이 증폭이 되겠죠. 노이즈가 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스토션이 생긴 시그널들이 그대로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을 이런 디지털 시그널을 디스크릿한 시그널을 하나 보낸다고 하죠. 1이라는 정보를 가진 시간 영역에서 보냈을 때 실제로 채널을 거쳐서 아니면 노이즈를 거쳐서 들어오는 시그널은 받아진 시그널은 이렇게 왜곡된 시그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디지털 시그널이면 이것이 1이구나 라고 바로 디텍션을 하고요. 1이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한 다음에 다시 얘를 증폭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증폭해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리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보낸다고 할 때 결국엔 처음 보낸 시그널들을 우리가 디텍션해서 계속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달리 만약에 아날로그 시그널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날로그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어떤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면
받아진 시그널이 우리가 왜곡돼서 들어왔을 때 이 시그널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복원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또 전송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오류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을 보낼 때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유한한 개수의 신호의 개수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어떤 웨이브폼 형태로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을 했을 때 그 정확도가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 복원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정확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시그널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결국엔 디지털 시그널은 보내는 시그널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디스크릿하게 0101, 요 시그널, 요 시그널, 뭐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 뒤집거나 아니면 페이즈를 고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종류의 웨이브 폼만 보내게 됩니다. 시그널 폼만 보내는데 아날로그 시그널을 그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디스토션에 굉장히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텍션 했을 때 에러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에 대해서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킷들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 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주어지는 디스토션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아날로그 서킷에 비해서는 더 정확하게 아날로그 서킷에 비해서는 더 정확하게 디스토션을 극복해내고 디스토션 없이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서 실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기기로. 그런 장점도 있고요. 디지털로 썼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쓰게 되면 테크닉을 쓰게 되면 매우 낮은 에러 레이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매우 높은 정도의 우리가 시그널 피데빌리티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킷 그리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그널을 갖다가 높은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그널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패킷 에러 레이트 기준으로 해서 무선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패킷 에러 레이트 기준으로는 10의 마이너스 2승, 비트 에러 기준으로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즉 패킷을 100개 보내면 그 중에서 하나 정도 에러 나는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무선 신호에서 예를 들었을 때, 무선 시스템에서. 그리고 비트 단위로 했을 때 10의 7승계를 보냈을 때 하나 정도 에러 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시그널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서킷이죠. 서킷이 굉장히 값싸게 신뢰도 높은 회로들을 만들 수가 있죠. 릴라이어블하고요.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플렉서블합니다. 플렉서블하다는 건 뭐죠?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 놓고 우리가 그걸 바꾸기가 쉽다는 거죠. 예,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죠. 프로그래머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죠? 아날로그 회로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서킷에 비해서 우리가 VLSI라고 하죠.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런 디지털 서킷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VLSI 서킷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값싸게 아날로그 서킷에 비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이 훨씬 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림 1.4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용된 블록 다이어그램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제 디지털 통신에서 필요한 그런 구성 요소들입니다.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가 거쳐서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 신호들을 복구하느냐 하는 과정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볼 텐데요. 그 신호의 특성, 디지털 시그널의 특성들은 그림 1.4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4를 먼저 간단하게만 보죠. 그림 1.4를 보시면 책에 있는 그림 1.4 여러분들 책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신호의 종류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A 그림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의 종류에서 How are you? 이렇게 OK 이런 달러 표시하고요. 숫자도 있고요. 이런 시그널들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정보들을 인포메이션들을 보내는데 B는 결국에는 어떤 알파벳 코드나 아니면 어떤 부호 그런 것들을 대치시킬 수 있겠죠. 뭘로 대치시킬 수 있어요? C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C번을 보시면 HOW를 어떻게 했어요? HOW를 여러분들 0101에 대응해서 했죠. 그런 걸 우리가 ASCII 코드라고 하고요. 책에 보시면 ASCII 코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SCII 코드를 0001로 H를 대응시켜서 HOW를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이너리 디지 시그널을 이게 임펄스가 위로 올라가면 스퀘어 펑션이 위로 올라가면 1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0이라고 해서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면 수신단에서 그 시그널들을 받아서 0인지 1인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디텍션을 하고 그것을 다시 알파벳 캐릭터 HWO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D번을 보시면 우리가 바이너리 심벌 1 하나만 보내는 걸 바이너리 결국에는 비트 하나를 보낸 거죠. 그걸 바이너리 심벌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10을 보내면 결국엔 뭐예요? 4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10 같은 거는 00, 01, 10, 11 총 4개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쿼터너리 심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 8개 에이더리 심벌이라고 하죠. 에이더리 심벌이라고 하는 건 총 3개의 비트들을 이용해서 총 8개의 심벌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0, 1, 1이 하나의 심벌에 대응되는데 그런 심벌들이 이렇게 3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총 8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머리 심벌이라고 해가지고 M 값을 우리가 그 심벌들의 총 보낼 수 있는 한 번 심벌을 보낼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라고 하고요. 그걸 M이 8이고 그때 필요한 비트의 수가 거기 그림에서는 K=3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통신에서 필요한 블록 다이어그램들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필요한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 필요한 요소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낸다라고 하면 인포메이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죠. 먼저 인포메이션을 보낼 때 비트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소스 인코딩이라는 걸 해줍니다. 소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주어지는 비트들을 보고 그 안에 그 정보 안에 리던던시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리던던시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압축해 주는 겁니다. 압축.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 파일 보낼 때 쓰는 어떤 게 있죠? JPEG. 그죠? JPEG이라든지 MPEG 같은 거. 그죠? 영상 신호 처리에서 사용하는 것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잘 시그널들을 압축해서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면서도 실제로 보내는 비트들의 양은 데이터의 양은 줄이느냐 하는 것이 이런 압축 표준의 주요 목적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소스 코딩이라고 하고요. 소스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스 인코딩하면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버려서 전체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소스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죠? 필요한 것이 채널 암호화가 있습니다. 암호화.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크립션을 해줍니다. 인크립션은 암호화하는 것이죠. 얘는 인포메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큐리티를 위해서 해줍니다.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해주고요. 인크립션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크립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보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 다음 들어간 것이 채널 인코딩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인코딩이 있고요. 우리가 채널 인코딩은 실제로 이런 디스토션이나 문제가 됐을 때 비트들이 몇 개가 깨지겠죠. 그랬을 때 그것들을 에러 없이 복원하기 위해서 리던던시를 이번에 또 추가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소스 인코딩과는 반대의 역할을 하죠. 에러 디텍션을 위해서 에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던던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 커렉션을 위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에러가 생겼으면 고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트들을 반복되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채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채널 인코딩의 경우에 우리가 페리티 책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페리티 책을 해주면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예요.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0, 1, 0, 0, 1을 보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데 이 정보를 보내는데 이 정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수신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 비트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 몇 개냐? 짝수다. 그러면 짝수면 0을 보내는 거죠. 이게 짝수니까 짝수라는 의미에서 0을 보냅니다. 근데 받았을 때 실제로 에러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0, 1, 0, 0 다 맞아 들었는데 마지막 비트가 뭐 에러가 났다. 얘가 0이 들어왔다고 해보죠. 수신 비트가 이렇게 보내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근데 마지막 비트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0으로 딱 0이 돼 있죠. 마지막에 받은 비트는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에러가 요 비트 하나만 주어졌다. tx에서 이렇게 보냈을 때 수신단에서 받은 시그널에서 여기에 에러가 났다. 에러가 이렇게 나서 에러가 한 비트가 났다라고 하면 받은 시그널을 얘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받아진 비트가 0이니까 1이 하나 있다라는 뜻으로 0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 받은 거에서 어딘가에는 에러가 돼서 짝수가 원래 보내졌는데 지금 홀수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의 개수를 체크해서 얘랑 비교해 보면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항상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리티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에러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널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채널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에러를 갖다가 에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리피티션 코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리피티션 코드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0, 1, 0, 0, 1, 0을 보낼 때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 걸 뭘 보내냐면 0, 0, 0, 1, 1, 1, 0, 0, 0, 0, 0, 0, 1, 1, 1, 0, 0, 0
이렇게 2개 비트씩 더 추가되는 비트들을 쭉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의 비트 중에서 하나가 에러가 난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비트 중에서 하나가 에러 난다고 했을 때 얘는 3개의 비트 중에서 하나가 에러가 나면 전체 비트가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101로 도착했다. 101로 도착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에러가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1이 왔으니까 얘는 리던던시가 보내진 거잖아요. 그래서 리피티션이니까 얘가 반복해서 왔을 텐데 얘는 1이란 얘기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11, 아 얘는 1을 보낸 거구나 라고 어떤 게 더 맞냐? 받아진 리피티션 코드를 받고 나서 1이 맞냐 0이 맞냐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에러 커렉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에러가 받아졌을 때 커렉션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우리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잠시 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